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등 보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흩어진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를 이루겠다라는 게 목표일 텐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저희 패널로도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몸을 담고 계시고 또 국민통합연대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안형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아까 저희 정치 와우장룡 시간에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했습니다만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혁신 통치가 발족되기까지는 여러 과정,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통합연대에서 이게 원로들 포함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국민통합연대가 이제 12월 23일 발족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발족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중도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과거 현재 민주당 계열이죠. 여권 계열에서 당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 위기에 빠지면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수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로회의, 그렇죠. 원탁회의를 열었죠. 이제 그래서 이른바 연석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걸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해보자. 과거 현재 보수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렇죠. 헌정사상 없었던 일인데 그래서 주요 정당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차 회의가 지난 7일 열렸거든요. 7일 열렸을 때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나와주셨고 그런데 이제 두 정당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의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에서는 이 회의 분위기가 뭔지 알아보겠다. 라는 개인 자격으로. 그때 이양수 의원이. 그때 2차에 왔었고요. 1차 때는 이제 한국당의 그 최고위원 한 분이 오셨고 정병 의원이 오셨고요. 그랬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9일에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석회의가요. 열렸는데 이때 이제 한국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왔다라고 이양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당시 이제 정병 의원이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 당의 공식 자격 아니다. 그때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냐면은 그 당에서요. 이른바 3원칙, 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이 원칙을 이 연석회의에서 수용해 주면은 공식 대표를 보내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석회의에서 뭐 원탁회의죠. 연석회의에서 6원칙이 나왔죠. 6원칙을 이제 뭐 제가 이제 기초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6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연석회의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이 정식 대표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2차 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정식 대표가 참여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혁신 통치가 발족을 한다,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걸 수용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까지는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왔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정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도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통치위원이자 또 간사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격인데. 근데 지금 새보수당 쪽에서 약간 좀 어필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개 부류가 있습니다. 이번 통치위원들은 일단 정당, 기존 정당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당을 추진하고 있는 창준이 단계의 정당들. 그다음에 어찌됐든 그 정당도 보수 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현주 신당. 네, 그렇죠. 뭐 장기표 신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민 사회단체. 그다음에 외부 인사, 뭐 전문가 그룹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4개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선거에 나올 분들은 좀 빠져달라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계속 이 과정을 실무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 자격은 내려놓으셨지만 실제 어쨌든 실무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은 이겁니다. 새보수당 지금 통치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보수당에서는 한국당하고 1대1로 협의체를 만들자, 통합의 협의체를 만들자. 사실 옥상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통치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보수당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한국당하고 기존 정당은 두 정당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을 만들려면 정당 대 정당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네. 또 이제 통치위원들 오늘 뭐 몇 분 통치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통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합치면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두 당이 자 물밑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지만은 뭐 당대당 뭐 얼마든지 뭐 그건 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무슨 협의체를 만들다는 것은 통치위와 통치위의 유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보수당에서 새 보수당에서 포기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당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보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과정이 약간 어렵습니다.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과정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에 하루 이틀 지나 다니면 이제 타협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네. 지금 서로 주장하다가는 선거에서 공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려놓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대의를 좀 봐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지금 현재 통추위에는 우리공화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전체를 다 아우르겠다 하면 우리공화당도 어쨌든 대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가 의원이 어저께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는 듯한 느낌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 그 연석회의 앞서 말씀드렸던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제 연석회의를 할 때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참여를 그 당시에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를 해서 현재 이른바 통치위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6원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문재인 전선을 그러니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문재인 전선에 동의하는 그런 중도점 보수 세력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 중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각 이제 통합 참여한 정파들 사이의 그 가치관 문제랄까요? 물론 문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선거의 승리라는 게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현 순간에 지금 최고의 가치는 총선 승리라고 많은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압축되면서 아마 논의가 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이 통합의 원칙을 저희 통치위는 통합의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통합의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면 통일을 못 하는 거고 우리는 동의한다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묶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승민 의원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못 한다면 큰 틀에 합의를 못 한다면 어느 한쪽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다 통합이 목표죠. 그렇지만 어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 그 원칙에 동의. 그런데 그 사실 기본 원칙이란 건 굉장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말 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혁신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첫날 얘기를 하실 때 신당을 만드는 시점, 이걸 어느 정도 단계를 얘기하시는 건 확실치 않습니다만 2월 10일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려면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창당을 하고 그다음에 총선 일정을 맞춘다면 선거대책본부가 마련이 되고 또 거기서 역산해보면 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그걸 역산해 본다면 10월 그러니까 2월 초순에는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안 나오더라도 그 직전 단계까지 그렇죠. 가야 된다. 그게 가야 된다. 이게 2월 10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신당이 탄생될 때 그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 것인가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물론 어느 정도까지 더 넓혀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의원들 구성을 특히 이제 보면은 원래 이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치의 역할이 그거라고 많은 통치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당만 합치면은
탈당했던 의원들 복당 수준에 끝난다. 그렇죠. 서로 새누리당 이런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같이 하는 모습 그리고 이 당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정당.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또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이 새로운 정치 체계가 등장한다면 어떤 이념이 돼야 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정당을 뛰어넘은 미래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현재 정치인들을 넘어선 그런 인사를 또 포함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만이 보수 세력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 뭐 두 당이 합친다 한다면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에 누가 나가느냐, 어느 만큼 나가느냐 이게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중요할 거고 각 당에서도 자기들이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약간 힘겨루고 양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힘 겨루기는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이번 총선은 누가 내려놓는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양보한 사람이 그 세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보수 세력의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양보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 당 상황에서 뭐 지분 문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웃습니다. 요즘 국민들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그래 고작 당신들 통합이라는 게 지분 몇 %까지 싸우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 단계 꼭 그 단계 필요하다면은 창준이를 넘어서 뭐 공천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단계에서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수 세력들에 대한 가장 이미지는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야말로 국민들의 지지,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한국당에서는 김형호 전 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천도 새로운 신당에서는 이전의 정당에서 하던 방식과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미 한국당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딜레마입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신당이 안 된다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플랜 B는 있어야 된다. 경선을 해야 된다. 경선을 한다면은 안심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안심 번호. 안심 번호를 이제 그 통신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심 번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선을 하려면 A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면 통신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통신사에서 그 번호를 개인 번호를 안심 번호를 전화해서 줘야 되는데 이건 선관위를 거쳐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를 거쳐서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 아주 막다르게 와 있어요. 그럼 선관위 요청하려면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공관위원장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저희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박경주 위원장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공관위원장 임명까지 이해하지만은 앞으로의 공관위 구성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통치의 행보와 좀 고려해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얘기는 좀 하고 짚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이제 주말에 이제 귀국을 한다 그러죠. 박형준 위원장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통합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지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길은 얼마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신당도 새로운 비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신당으로 지금 통합협식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새 때문에 신당에서 새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틀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정치적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의 승리인가 여부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은 안철수 대표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본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 안영환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